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일의 김종광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 관련 공공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민간 공사도급계약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경우가 시공 과정에서 물량이 증가된 경우 이를 설계 변경으로 보아 추가 공사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소규모 시공업체는 공사 과정에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물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공사 원가도 증가하게 되므로 계약상 공사비도 증가되어야 할 것 같지만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물량 증가만으로는 추가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나 판례에서는 공사도급 계약의 분류 방식 중 하나로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구분하고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물량 증감에 대하여 공사비 변경 사유로 보지 않고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물량 증감에 대해서 공사비 변경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판례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공사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총액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도급 계약에서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용어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국가계약법에 단가계약이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공사도급계약에서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의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표준도급계약서나 공공계약에서의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도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간표준도급계약서에도 단순한 물량 증가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를 인정할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물량이 증가된 경우 추가 공사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사도급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을 하는 등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주장이 가장 대립되는 경우는 계약서의 산출 내역서 등 세부 내역이 기재된 서류가 첨부되었을 경우입니다. 도급인은 산출 내역서가 총 공사대금을 산정한 계략적 기준의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수급인은 산출 내역서에 물량이 기재되었으므로 물량이 변경되면 당연히 공사대금도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계약이나 지방계약 같은 공공건설의 경우에도 다툼이 있으나 민간건설계약의 경우에는 설계 변경 과정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구두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물량 증가인지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더 문제가 됩니다.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단순한 물량의 증감은 공사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당초 계약과 달리 시공되어 물량 증감이 있더라도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가계약은 개별 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약 목적물의 단가만을 정하고 수량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결정되며 이행 완료 시점에 단가와 수량을 곱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총액 단가계약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총액계약을 하면서 후에 설계 변경 등을 예정해서 공사대금 조정을 위한 단가 산정 근거를 별도로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총액계약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국가계약에서도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산정 근거로 삼기 위하여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도급인이 물량의 증가를 지시하여 물량이 증가된 경우는 단순 물량 증가가 아니라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서 설계 변경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마루 바닥에 타일을 까는 공사를 하는데 물량 내역서에 100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120장이 소요된 경우에는 단순 물량 증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도급인이 화장실 바닥도 추가하여 타일을 깔라고 지시해서 20장이 증가된 경우에는 설계 변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실제 공사 중에는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단순 물량 증감인지 애매한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 지시에 의한 물량 증감의 경우에는 해당 증거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구분 기준이 되는 판결은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17-3024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1차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약의 동기나 목적. 두 번째,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태도. 세 번째, 거래 관행. 위 판례에서는 전체 공사 대금만 정하였을 뿐 개별 공정이나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공사 대금을 산정한다는 세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액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의 개별 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단가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 내역서에 개별 공정이나 항목에 대한 수량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인지 나중에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해 개별 공정이나 항목별 단가를 정해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물량 내역서 또는 산출 내역서는 공사비 산정에 참고적인 기능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특정 사정이 있는 경우 설계 변경을 할 수 있고 설계 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다면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설계 변경으로 공사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지 위 조항만으로는 공사도급계약이 단가계약이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태도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개별 공정이나 항목별 수량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 공사 물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검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액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검측에 의한 실제 수행 물량의 확인 등 최종 정산을 거쳐서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개별 공정이나 항목별 수량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 공사 물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검측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가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계약서 작성 시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의 공사대금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계약 내역서 첨부 시 개별 공정이나 항목에 대한 수량과 단가를 기재하는 경우 이것이 단순히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인지 아니면 실제 공사대금 산정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검측을 실시하는 방식이 계약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계약의 성격에 맞게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